저도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드리려면 제 중학교 2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이제 실장이었는데요. 저희 반은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해 학생이라고 하죠. 그 가해 학생이 주변 친구들의 교실에서, 심지어 그 당시에 교실에서 삥을 뜯는다고 하죠. 위협을 줘서 돈을 뜯어내고, 폭행을 하는 건 다반사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좀 악랄했던 게 뭐냐면, 어떤 친구의 휴대폰을, 그 당시 뭐 학생 중학교 2학년 해봐야 뭐 열 몇 살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학생 휴대폰을 뺏어서 그 휴대폰을 아예 본인이 사용하고 그 통신요금을 그쪽에 내게 만드는 그런 좀 파렴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다 못해서, 제가 저희 반의 어떤 실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반장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사실 좀 두렵긴 하죠.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그 반의 짱인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죠. 한 학급의 실장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도. 그런데 어떤 친구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때리고, 뭐 도시락 같은 거 다 뺏어 먹고, 괴롭히고, 돈 뺏고, 너무 심해서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피해 받는 친구에게 우리 같이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 보자, 담임 선생님을.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찾아갔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이 친구를 이제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뭐 돈을 뺏거나 뭐 이런 행동은 안 하는데, 그 친구,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는 이제 그 가해 학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이 가해 학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타겟이 이제 저로 바뀐 거죠. 야, 저 안세훈이라는 저 실장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나를 감히 선생님한테 꼰질러?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타겟이 저로 완전 바뀌었어요. 워낙 이제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반의 친구들이 그 가해 학생의 말을 듣잖아요. 자리도 바꿔달라고 해서 제 뒷자리로 와서 뒤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등을 찌른다거나 자 같은 걸로. 근데 싸움으로 하나, 힘으로 하나 하면은 그 친구를 제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좀 악랄했던 게 뭐냐면, 저를 예를 들어서 진짜 때려요. 때려서 막 어떻게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뭐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자기가 혼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진 않았어요. 그런 교묘하게 이런 걸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짜 보는 날에는 마주치기만 하면 뭐 때리진 않지만 진짜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걸 가져와서 찌를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사실 그런 게 단기간 뭐 예를 들어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만 돼도 되게 스트레스일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슬픈 비극이 뭐냐면 중3이 됐는데 또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돼요. 야, 2년 연속으로 그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참다가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걱정은 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부모님께도 더 걱정하실까봐 좀 말씀을 잘 못 드리게 되었고, 선생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번 그 친구를 데려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좀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약간 잠잠해지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롭힘. 네, 이건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신적으로 이런 괴롭히는 거는 쉬는 시간마다 정말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사실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런 괴롭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도까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제가 마음이 불안한 일이 있으면 평소에도 그 가해 학생이 제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했던 게 꿈에 나올 정도로, 그게 성인이 된 시기에도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저의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가해 학생으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어떤 것은 당하지는 않아서 좀 덜한 걸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음에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폭행당하고,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그 가해 학생이 뭐 옷을 다 벗겨서 촬영을 한다거나, 뭐 단체 카톡방에 불러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그런 모욕을 하면서 괴롭히고, 빠져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정말 그 수단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거의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 진짜 두렵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학교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단체 생활을 강제한다는 점에 있어요. 만약 학교에서 같은 학급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인데, 9시부터 뭐 6시, 7시까지 그 학교에서 그 친구가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되죠. 피하면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그 사람과의 어떤 모든 걸 차단하면 돼요. 그런데 학교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피해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강제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저도 힘들었던 게 그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3학년이 됐을 때는, 중3이 됐을 때는 좀 학교를 몇 번 안 나온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딱 가면 그 학생이 왔나 안 왔나, 그 학생이 자리를 보고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날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날이고 기분이 왠지 좋죠. 근데 그 학생의 자리에 가방이 놓여있으면 또 어떻게 오늘 하루는 이 학생을 피해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이렇게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런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요즘에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있고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저 때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학폭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거나 강제 전학을 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 요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가해 학생이 괴롭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실장으로서 제지했을 뿐이고, 이런 피해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학폭위 구성원들이 선생님, 그다음에 또 학부모 중에 몇 명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괴롭힘을 받았다 이런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괴롭힘을 했고 그 날짜와 어떤 행동을 특정을 해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전후 사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 또 증거도 다 세세하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리적으로 맞았다면,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도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세세하게 이런 법률적인 필요한 부분을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폭력 정말 근절되어야 되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어질 수는 없겠죠. 인류 역사상 어느 집단에나 어떤 공동 생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대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최대한 초기에 미연에 대처를 잘 하는 것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찾아올 수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경험자로서 좀 말씀을